유선통신공학에 관련되는 이론 수업을 지금부터 쭉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선통신공학 그러면 직역을 하면 어떤 선을 매체로 어떤 유선 매체로 통신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요거에 상반되는 의미는 이제 무선 통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선 통신의 개념이 좀 확장이 돼 가지고 정보통신 개념으로 과목 이름도 정보통신공학하는 이름으로 실제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또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 공기업 또 관련 그 입사 시험에도 정보통신공학이다 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또 다루는 그 내용도 좀 넓게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선통신이다 그러면 어떤 전송 매체를 가지고 유선 매체 가지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유선공학 그러면 항상 전화를 인식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기 하나 가지고 음성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통신도 같이 병행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전화기라든지 또 전화 교환기라든지 하는 어떤 전화기 음성 통신을 위한 어떤 기기 분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 유선공학의 공무원 시험 문제 기출 문제도 더 넓은 의미로 정보통신 개념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선공학은 정보통신공학이다 뭐 이렇게 정의해 나가시면 또 시험 준비도 또 이론 공부도 더 체계적으로 쭉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유선공학이 응용이 될 수 있는 파트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경찰직 공무원 있죠. 경찰직 공무원. 물론 경찰직 공무원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그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도 유선공학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제시해 가지고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직 뭐 또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 시험에 우리가 유선통신공학을 우리가 부과해서 시험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철도 계통 있죠. 지하철 철도 계통. 그렇죠? 지하철이나 철도 관련 공사, 물론 지하철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유선공학을 선택 과목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끔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 특수고등학교 있죠. 간단히 표현하면 실업계 특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몇 %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일반 이 공무원 시험으로 지금 응시가 되고 있는 특수고교, 뭐 마이스터고라든지 등등 이런 실업제 특수고등학교를 위한 우리 그 공무원 시험에 유선공학이 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요거 이외로 정보통신공학이라는 과목으로 뭐 기사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또 정보통신 과목으로 또 어떤 그 통신의 기본적인 이론을 쭉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이라든지 뭐 등등 어떤 통신 중에 유선 정보통신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론 준비라든지 시험 준비하는 그 학생들 또 일반인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유선공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시험 볼 때 이제 부과되는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그 목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그 1페이지에 쭉 목차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1부는요. 1부는 지금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1부는 유선통신공학의 기초 이렇게 해서 과연 유선통신은 즉 정보통신이죠. 정보통신의 어떤 공학의 기초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고 또 통신망의 어떤 품질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트래픽 이론이라고 하는 통신량이 어느 만큼 전송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트래픽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 그야말로 유선통신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 파트를 우리 1부에서 먼저 쭉 이론적인 걸 먼저 빨리 저희가 스타트를 해서 공부를 끝내버리면 바로 이 과목 공부는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론을 공부해서 그 필수 예제를 같이 풀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시험 대비가 아주 쉬워지고 또 이론 정리가 손쉽게 정리가 돼 나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이 바로 변복조 이론이에요. 2부는 변복조 이론.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조, 복조에 관련되는 이론. 아날로그 변복조가 있고 디지털 변복조가 있고 또 펄스 변복조 방법이 있고 또 SS 통신이라고 하는 특이한 통신 있죠. 지역 확산 통신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의 1등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OFDM에 관련되는 통신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2번 파트에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통신의 어떤 분야에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요. 우리가 이 정보통신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유선통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아날로그 통신보다는 디지털 통신 방식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PCM 전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간단히 우리 가장 핵심을 꼽아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디지털 신호를 보내가지고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송수신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전송 그렇죠? 디지털 정보에 대한 어떤 디지털 신호의 전송 여러 가지 전송 형태가 있었습니다. 전송 방식 그렇죠? 그리고 전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에러가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을 해야 되는지 에러 제어 기법 그렇죠? 그리고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컴퓨터 가지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선통신 자체가. 요즘은 전부 컴퓨터에 의한 통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끼리 서로 접속해서 통신할 때 이루어지는 통신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되는 그 전송 매체 그렇죠? 그중에 유선 매체가 있고 우리 그 평행 이선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동축 케이블을 쓰는 방법 또 가장 중요한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유선의 매체뿐만 아니라 무선의 매체의 기본 정도는 숙지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부 3부에 전부 쭉 포함을 시켜가지고 쭉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는요. 네 번째 파트는 우리 유선통신 그러면 항상 유선통신의 응용기기는 전화기 아니에요. 전화기가 있으면 또 교환기가 있어야 될 테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전화기나 교환장치에 수반돼서 그 파트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정보기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까지 실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선, 즉 정보, 통신할 수 있는 관련 기기, 이런 기기의 다양한 내용들. 물론 전화기나 교환장치는 뭐 필수적으로 그 안에 또 우리가 스터디가 돼야 되겠고, 요거 이외에도 정보통신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응용기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선 통신망이라는 거 있죠. 통신망. 또 통신망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부과되면은 그러면은 유선통신공학이 아주 손쉽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목차를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우선 1부의 유선통신공학의 기초 파트부터 중요한 이론 위주로 또 문제같이 풀어나가면서 지금부터 이론 수업을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면 1부의 유선통신공학의 기초하는 파트 중에 이제 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부터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장이죠. 1장. 1페이지 1장. 자, 1장에 나오는 내용에 어떤 통신의 개요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통신의 개요하는 것은 여기 통신이라는 것은 뭐 유선 통신이 될 수 있고 또 넓게 이야기하면 정보 통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통신의 개요.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웬만큼은 정리가 돼 있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실제 내가 음성을 보내면 전화예요. 그렇죠? 근데 오래전에는 전신 통신도 있었습니다. 유선 통신에. 전신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전보 치는 거 기억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나 문자를 약속된 어떤 모르스 기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통신이 전신 통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전신 통신의 시대는 전부 디지털 변조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통신이 구현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유선 자체는 전신 전화 뭐 이렇게 됐던 내용들이지만은 뭐 지금은 전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화기 가지고도 고속 인터넷 접속해서 데이터를 통신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접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넓게 우리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내려는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실제 보내려는 정보는 전화할 때는 이제 음성이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음성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영상, 그렇죠? 그림 신호가 영상 아니에요? 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문자나 글자나 기호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것들은 전부 아날로그적인 정보입니다. 어떤 십진수로 표현되는 정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 0 하는 두 개 레벨을 가지고 표현하면 우린 데이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하는 그런 어떤 디지털 정보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제 멀리 보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멀리 보내야 되겠지. 그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송 매체를 우리는 보통 채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채널이 이 실제 보내려는 정보를 요 채널 통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채널이 유선 채널도 있고 무선 채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무선 링크를 통해서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유선공학도 이제 주는 유선 매체를 가지고 통신한다 이렇게 우리가 범위는 좀 협소화 되어 있지만은 실은 무선 링크를 통해서 자유공간의 무선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보내게 되는 통신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성이나 영상이나 어떤 데이터를 어떤 선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성이나 영상이나 데이터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 선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선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것은 과연 뭐 몇 볼트 정도가 돼야만 선에서 인식을 하면서 이제 신호가 갈 텐데 그렇죠? 이건 실제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 음성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목소리죠. 그리고 영상이라는 건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이 어떻게 이 선으로 그림의 정보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
내가 보내려는 이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이 정보를 좀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꿔진 게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진 게 신호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정보든 신호든 뭐 다 엇비슷하죠. 뭐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은 의미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이런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이제 바꿔준 정보를 신호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어떤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 측의 정보를 입력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 신호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호로 바꿔주는 어떤 변환 장치가 여기 하나 필요할 것이다. 쉬운 예로 우리 그 구리선 있죠. 전화선. 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300Hz에서부터 3.4kHz의 교류에 정기적인 신호가 가는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이 음성 아니에요? 목소리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어떤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바꿔주는 변환 장치가 누가 해주느냐 하면 전화기가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정지화상이든 동화상이든 그림이 있어. 그림 신호도 마찬가지로 매체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나요? 그게 캠코더라는 장치가 해주겠죠. 카메라 하는 이런 장치가 이제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1010 하는 신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완전한 디지털 정보지만은 이걸 뭔가 아날로그적인 어떤 정기적인 신호로 누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모뎀이라고 하는, 그렇죠? 모뎀이라고 하는 어떤 신호 변환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기 전송 매체 통해서 신호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바꿔주는 걸로 끝내면 안 되죠. 이제 멀리 가기 위해서는 레벨이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가 멀어지면 허약해질 테고 또 외부의 간섭도 심하게 받을 테고 안 좋은 장애 현상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레벨도 좀 크게 좀 증폭을 해주는 그런 어떤 레벨을 크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우리가 뭐 송신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이거. 송신기 장치에서 레벨을 크게 증폭을 해가지고 이제 대전력 개념으로 만들어서 결론은 전송 매체로 이렇게 큰 레벨의 신호를 던져주면은 이제 멀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쭉 채널 통해서 왔습니다. 그럼 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수신기가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수신 장치가 받아가지고 파형이 많이 허약해졌겠지. 또 많이 찌그러졌고, 그렇죠? 그럼 이제 수신 장치가 이제는 파형도 깨끗하게 좀 정형해주고, 또 레벨이 약한 것은 좀 증폭해서 좀 키워주고, 또 잡음 같은 안 좋은 신호가 끼면은 그것도 좀 제거시켜줘야 되고, 이런 일을 수신기가 해줘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는 상대방 귀에 이제 말소리가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송 매체 형태로 가기 위한 신호가 이제는 정보로 바뀌어져야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호 변환기가 필요할 것이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정보죠. 음성의 정보를 듣게 되는 거고 또 그림을 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렇습니다. 뭐 물론 이게 뭐 한 5분 정도 설명했지만은 뭐 이렇게 시간을 뭐 많이 투자 안 해도 뭐 여러분들 이 다이어그램만 봐도 감을 쭉 잡을 수 있지만은 통신에 또 처음 접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통신의 개념들이 이런 신호 변환 장치가 과연 뭐다 하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요 채널 있죠. 채널. 요 채널이 바로 유선 채널이 있어요. 유선 채널. 유선 채널이 아까 이야기했던 구리선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행 이선이라고 합니다. 원래 선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평행 이선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기억합니까?
동축 케이블은 이중 절연돼 있죠. 절연이 이중으로 겹겹이 절연이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방해 신호의 강인성을 갖고 있지. 동축 케이블이 있죠. 그 다음에 광섬유 케이블이 있죠. 광 케이블. 그렇죠? 요즘은 유선 통신의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매체는 광 케이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평행 이선을 통해서 동축 케이블 통해서 광섬유 케이블 통해서 채널을 형성해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유선 통신, 정보 통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무궁화 위성까지 36,000km까지 보낸다든지 또 이동 전화할 때 기지국까지 멀리 있는 기지국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매체를 그렇게 멀리 설치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때는 자유공간에 공기라는 매질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해저 통신도 있고 또 자유공간을 선으로 보는 공기를 매체로 가는 무선 통신의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채널은 이런 유선 채널만 한정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무선 채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죠? 무선 채널. 그러니까 공기를 매체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물을 매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통신의 기본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는요. 가까운 거리는 그대로 신호를 그냥 탁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정보 같으면 1010 하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선에 그냥 탁 그 신호 레벨만 던져버리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멀리 가기 위해서는 뭐 5볼트다 0볼트다 하는 그 두 개의 어떤 전압 레벨, 두 개 레벨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고주파라고 하는 반송파죠. 캐리어라고 하는 반송파의 힘을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내려는 정보를 이제 반송파라는 고주파에 쏙 실어주는 거. 그게 변조 아니에요? 그게 변조를 해야만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선 매체를 통해서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무선 매체를 통해서 또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조 이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통신에 정리가 돼줘야 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 교재에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 쪽에는 변조의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이제 복조 장치가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정보를 되찾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1-1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떤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유선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쭉 한번 설명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신호의 개념이 나오죠. 여기 전송 신호의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1번에 그렇죠? 전송 신호, 전송 신호의 종류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송자가 붙은 거 있죠? 전송. 이거 빼도 관계없죠. 신호. 그렇죠? 신호.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신호 앞에 뭐가 있었나요? 정보가 있었지? 그렇죠? 근데 정보가 뭐고 신호가 뭐고 전송 신호가 뭐냐? 뭐 이렇게 피곤하게 동일한 개념 같은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실은 뭐 다 갖다 하면 돼요. 실은. 근데 아까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정보라는 것은 말소리는 음성이고 그림은 영상이고 영상 정보고 디지털로 바뀌면은 데이터라는 정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요거 자체가 정보예요. 근데 요놈이 어떤 매체로 가기 위해서는 그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구리선 같으면은 300Hz에서부터 3.4kHz의 교류의 정기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선이니까 결국은 이런 음성이나 이런 정보들이 구리선 이런 우리 평행 이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예요. 그게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니까 원래 신호가 가는 거지, 원래 신호가. 그렇죠? 그런데 이 전송자 붙은 것은요, 신호와 똑같은데 아주 높은 고주파에다가 신호가 쏙 실린 거 있죠. 그때는 전송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반송파에다가 예를 들어서 14GHz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마이크로파의 그 초고주파에다가 또 한 번 이 신호를 실어가지고, 그게 변조 아니에요? 그래서 안테나 통해서 팍 쏘아주면은 36,000km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전송자를 하나 더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조해가지고 장거리 통신할 때는 신호가 이제는 조금 바뀌었다 하는 게 바로 전송 신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신호 이렇게도 뭐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은 뭐 좀 구분할 수 있나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신호의 종류예요. 자,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 있다 하는 건 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 그림 보면 A번 그림은 어떤 십진수의 값으로 신호를 정확히 표현되는 형태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런데 B번 그림은 디스크리트하죠. 불연속적이잖아요. 딱 레벨이 두 개밖에 없죠. 그렇지? 하이 레벨, 로 레벨. 뭐 쉽게 표현하면 1, 0 이렇게. 그러니까 1, 0 하는 두 개 레벨만 가지고 표현하는 신호를 우리는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정도는. 자, 그래서 거기 A번 그림, B번 그림이 이해가 될 테고, 자, 그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있죠?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하는 개념이 있었고, 또 조금 더 밑에 줄에 내려오면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밑에, 우리 교재 제일 밑부분에 보면 아날로그 전송 신호, 디지털 전송 신호 하는 또 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신호라는 개념하고 또 전송자가 붙은 전송신호 개념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친 내용이 골자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우리 유성공학 기출문제에도 항상 시험 문제 빠짐없이, 물론 정보통신공학에도 뭐 동일하니까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뭐냐면 신호의 변환이에요. 신호의 변환. 아까 이야기했죠. 실제 보내려는 것은 음성이나 영상이나 글자나 기호나 뭐 디지털 같으면 데이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날로그 정보 혹은 아날로그 데이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디지털 정보 혹은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놈들이 실제 어떤 매체 통해서 보낼 겁니다. 이제 선을 통해서 보낼 거예요. 그럼 선이 좋아하는 형태로 바뀌어져야만 이놈이 그 선에 이제 실리면서 멀리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싹 지워서, 자, 지워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신호의 변환, 전송신호 변환하는 그 그림이 나오죠. 1-3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하는 말이 요거 아니에요? 아날로그 정보를, 내 목소리를, 어떤 그림을, 그 말이죠. 요거는 디지털 정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정보를 아날로그가 왔다 갔다 하는 선로를 통해서 보낸다.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아날로그 신호가 돼야 되지? 왜? 요 선은 아날로그 신호만 왔다 갔다 하는 선입니다. 근데 요 놈은 아날로그 정보예요. 그러면 똑같은 아날로그면 그냥 뭐 이 선에 탁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붙이면 되지. 근데 그 붙인다는 말이 애매한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어떻게 붙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목소리나 이 그림을 아날로그 선로로 보낼 때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험 문제, 그게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전화기다 하는 걸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